네, 오늘은 지난주에 시험 보고서 오늘 휴강한다고 했다가 그냥 휴강하는 김에 점수를 올려드렸는데 뭐 어떻게 채점했는지 궁금해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뭐 답안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한번 뭐 제대로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을 때 점수가 잘 나가나 뭐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네, 두 분 들어오셨는데 뭐 궁금한 거, 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 또 뭐였지? 그 시험 점수 공지하면서 클레임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뭐 따로 시험 점수 말고 뭐 자기 뭐 그 뭐 문제별 점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채점 기준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은 없더라고요. 좀 제가 그래도 점수 후하게 준다고 줬는데 그 진짜로 좀 그랬나 모르겠네요. 일단 그러면은 그거를 좀 보고 옵시다. 어디지? 아, 제가 오늘 어젯밤부터 아기가 아파가지고 열이 나더라고요. 지금 13개월인데,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병원 갔다가 방금 도착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처음 아팠어요. 아기가 원래 되게 자주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는 돌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다가 이번에 처음 아팠어요. 근데 뭐 지금 네, 해열제 먹고,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는 좀 열이 많이 올라서 한 38.5도, 39도 그랬는데 그냥 뭐 밤에 해열제 먹고 하니까 지금 한 38도? 오늘 오전에 37.5도? 그래서 괜찮기는 한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병원을 들렀다 왔어요. 네. 이거 PDF인가? 그쵸. 이거 가명은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를 랜덤으로 한 겁니다. 아니, 어, 그 학번으로 하면은 사실 여기 대화명, 이 웹엑스 대화명 보면은 여기 끝자리가 학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학번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이제 막 자릿수 섞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자기 번호 알면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은 다른 사람 핸드폰 번호 아는 사람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명을 쓴 다음에, 그냥 궁금한 사람 가명을 알려줬어요. 네. 그랬고, 평균을 따로 안 구했네. 근데 뭐 대충 좀 시험 결과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난이도 어땠어요? 가명인데 다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섞을 걸 그랬나, 순서를? 어떻게 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내가 생각하는 난이도 10점 만점에 한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난이도? 시험 난이도. 나는 중상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수강생들의 체감은 모르겠네요. 그쵸, 평균이 좀 낮아요. 변별력은 불행히도 좋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좀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강생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4명이에요. 우리 시험 총 11명 봤던 것 같은데, 여기가 7명이에요. 여기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좀 후반부에는 여기 갭을 좀 메꾸자. 이게 좀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시험 보고 이제
그날 이제 그 답안지 내는 거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서, 아, 내가 진짜 수업을 나 혼자서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요. 특히 컨볼루션도 잘 못 쓰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후반부 수업은 제 많이 느낀 걸 바탕으로 좀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 하나가 요거예요. 이게 가중치를 10%를 준다 했는데, 이게 막 40점, 50점 이러면은 가중치가 5점밖에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들 순위는 안 바뀌었어요. 원점수랑 가중치 점수 한 거. 근데 1, 2등이 바뀌었어요. 요게 바뀌었어, 요게. 여기 이 류진 씨가 두 쪽으로 89점을 내고, 여기 우리 원점수 탑인 슬기 씨가 내 쪽으로 92점을 내는 바람에, 여기가 순위가 바뀌었어요. 유일하게 바뀐 순위. 네. 가중치 때문에 강자 탑이 바뀌었다. 그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막 80점, 90점이니까 10% 줘버리니까 9점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랬고,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점수별로 평균 그것도 냈는데? 평균 정답률? 뭘 많이 맞췄나? 뭐 이런 거. 잠시만요. 요겁니다. 이게 문제별 평균 정답률입니다. 1번은 다행히도 다 맞췄고, 요런 식입니다. 되게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 보이죠? 네. 그 서술형을 뭐 조금이라도 맞으면은 점수 잘 주다 보니까 서술형 점수가 되게 높고, 그 좀 정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좀 점수가 낮아요, 평균 점수가. 정답률은 이제 평균 점수를 만점으로 나눈 거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아, 시험 문제를 띄울까, 그냥? 시험 문제를 띄우고, 아유, 왜 이럴까? 오늘 일단 렉처 타이틀을 달긴 할게요. 나중에 지금은 안 봐도 기말고사 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 범위가 다 포함이 되면은 중간고사에서 좀 정답률이 낮은 문제 같은 거 다시 내면은 재밌겠죠? 사람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공부했나 안 했나? 예, 미드텀 풀이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됐고, 그 제가 원래 그냥 채점 기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시험 전에 기준을 마련을 했었어요. 뭐 내가 원하는 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거를 쓰면 몇 점을 주겠다 했는데 이제 답안지를 보고 아 이것도 터치 안 되네. 답안지를 보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폭넓게 인정을 해줬고 어 뭐 계산 실수나
계산 실수 있었나, 문제가? 아니면은 뭐 조금 틀린 말, 핵심만 맞으면 이제 점수 많이 줬고요. 어떤 핵심 빠지면 이제 좀 감점이 많습니다. 네. 이 2번 문제가 컨볼루션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이거 제대로 쓴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채점표를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화면 공유 안 하고 저만 볼 건데, 어, 2번 A, 2번 A가 28%, B가 27%예요. 제가 컨볼루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컨볼루션의 정의가 뭐죠? F랑 만약에 G랑 있으면은 뭐 FIJ면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나왔나? 문제가 어떻게 나왔지? 뭐 다른 말 없네. 잠시만요. 제가 답안 가이드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띄워놓고 할게요. 요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해지죠? 만약에 뭐 요런 이미지에다가 요런 거 곱한다 하면은 사실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사이즈가 같은 걸로 나오죠. 패딩을 적용했다는 가정하에. 근데 우리가 맨날 숙제를 패딩을 적용 안 했다 보니까 패딩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거는 좀 제가 죄송해요. 만약에 여기 컨볼루전의 이 위치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가잖아요. 얘랑 얘. 다른 색으로 할까요? 얘랑 얘. 얘랑 얘를 해서 여기를 만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빨간색끼리 곱한 거 더하기 주황색끼리 곱한 거 더하기 파란색끼리 곱한 거.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어 웨이티드 썸이면은 이게 컨볼루션이 아니라 웨이티드 썸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랑 여기 뭐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물도 웨이티드 썸도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강조를 해서 얘기하긴 했었어요. 요 위치를 구할 때 이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달라진다? 이거 제가 원했던 답을 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뭐지? 그 웨이티드 썸과 컨볼루션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쓰라고 했는데 원래는 원하는 답만 썼을 때 맞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쓴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냥 뭘 썼든 맞는 얘기를 했으면 다 맞게 해드렸고요. 근데 원래 제가 원했던 답은 뭐였다? 순서가 반대다. 뭐랄까요? 곱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은 이 커널이랑 뭐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요 방향으로 한다면 웨이티드 썸은 요거랑 같게 가죠. 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였어요. 근데 채점을 한 걸 보면은 컨볼루션의 정의를 제대로 썼을 때는 만점을 드렸는데 어
아, 이렇게 했네요. 컨볼루션 정의를 제대로 쓰면 만점이고, 제대로. 순서 뒤집는 것까지. 그러니까 순서 뒤집는 거라고 하면은 그 썸메이션 안에 이제 두 개의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가 들어갈 때 그 부호가 바뀌는 거를 잘 썼을 때, 이게 만점이고, 이 2점이었네요. 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드려요?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여러분들 편하게 듣다가 뭐, 나가시려면 나가세요. 저는 이거 시험 문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아,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순서 안 바꾸고, 내지는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는 알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 0.4점을 드렸어요. 제가 말했죠. 이거는 많이 틀린 거에 해당돼요, 제 생각에. 그래서 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맞는 정도? 이렇게 점수? 저는 약간 요런 커브를 가질 거라 했잖아요. 요 문제는 저는 여기에 해당돼요. 네. 요거는 좀 많이 틀린 얘기예요. 컨볼루션은 정확하게 알아야죠. 컨볼루션 우리 실제로 구현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거 좀 너무, 아, 모르겠어요. 나의 불찰이겠지만, 뭐, 어쨌든. 2번 문제는 그거였죠?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weighted sum. 아, B. 클램핑 나오는구나. 이거 좀 손으로 푸는 게 어려웠죠? 클램핑. 저 똑같은 디멘션 아니고 위에서 다뤘던 디멘션으로 할게요. 아, 여기는 5개로 해야겠다. 아, 4개 할까? 5개 하자. 요렇게 있다고 해봐요. 아, 3개로, 아, 5개 해야 돼. 5개 해야 되는데. 여기를 구하려면은, 여기를 구하려면은, 여기에 몇 개가 더 있어야 돼요. 혹시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여기에 몇 개를 더 붙여야 돼요. 듣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 2개를 더 붙여야 되죠. 그래야 1, 2, 3, 4, 5를 1, 2, 3, 4, 5랑 곱해서 이 자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요거를 사람들이 클램핑을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클램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대충 넘어가긴 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는 줄 알았지. 아, 미안해요. 후반부에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아, 이거 왜 백지로 들어갔냐? 그리고 이거, 그, 제가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 컴퓨터 비전보다 시험을 늦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원래는 컴퓨터 비전이랑 비슷한 난이도였는데 이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시험 난이도도 대폭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따로 한번 보충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진짜 힌트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그 수업, 아이고, 제 다른 수업의 히스토그램을 보여드릴게요. 뭐 꼭 뭐 보여줄 필요, 어차피 오늘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어차피 오늘 보강이잖아요? 나 혼자 놀다 가야지.
요거예요. 일단 50점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분포도 뭐 적당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훨씬 쉬웠어요. 쉬웠고 힌트도 많이 줬거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나 이거 내고 제 와이프도 이거 가끔씩 다시 보기 들어와서 보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막 여러 번 하면은 앞선 연애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이라던가 이제 개선점은 불행히도 그 연애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애하는 사람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사귀는 애인하고 막 뭐 이것 때문에 엄청 갈등을 겪으면은 결국 그걸로 인해 쌓인 경험치는 그 다음 사람이 득을 본단 말이에요. 이 수업이 그랬어요. 이 수업이 컴퓨터 비전 시험이 엄청 어려운 바람에 아 너무 웃기다. 이 수업 수강생들이 좀 득을 봤어요. 지금 이 문제별 정답률 확 오른 거 보이죠? 아까 여러분들 거 보여줄까요? 이랬는데 아니 히스토그램 이랬는데 20점부터 100점이었는데 여기서 느끼는 바람에 여기가 이렇게 확 떴습니다. 아 진짜 웃기다. 어쨌든 그래 그렇고요. 그래서 클램핑도 맞춘 분이 많이 없어요. 클램핑 맞춘 분도 많이 없고 여기 이 그 컨볼루션 하면은 요거랑 같은 디멘션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제대로 하면은 헤딩까지 적용을 하면. 근데 같은 디멘션으로 나온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같은 디멘션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매트릭스에 뭐라고 해야 되지? 엔트리 와이즈 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썸메이션도 없고 그냥 각각의 엔트리들을 그냥 곱해서 나온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램핑을 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도 아니고 두 자리를 이렇게 위로도 두 개를 확장을 했어야 됐어요. 지금 같은 문제의 경우에. 근데 이거를 한 자리만 해서 구한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클램핑 제대로 못 구한 분이 많습니다. 요 클램핑 뭔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특히 클램핑이 아니라 미쳤나봐. 패딩이죠, 패딩. 근데 패딩 중에서 클램프 패딩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이 가장자리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같은 값으로 이제 확장하는 거죠. 경계에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 2, 2, 3, 7, 9, 1, 1, 2, 2, 2, 3, 3, 7, 8, 9, 8, 8, 9, 8, 9, 9, 9. 그러니까 요 값들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1, 1. 여기도 1, 1, 1, 1, 2, 2, 2, 2, 3, 3. 여기도 2, 2, 7, 7, 9, 9, 9, 9, 8, 8, 9, 9, 9, 9, 9, 9. 이런 식으로. 여기 위아래는 안 채워도 되는구나. 우리 그냥 한 줄짜리였죠? 그러니까 이제 첫 자리 구할 때는 요거, 그 다음 자리 구할 때는 요거, 요런 식으로 해서 구했어야 되죠. 이게 클램프 패딩. 패딩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저는 제일 쉬운 거라서 좀 기억을 할 줄 알아가지고 클램프 패딩을 했는데, 요것도 맞춘 분이 많이 없습니다. 네. 됐나요?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여기가 2번.
한번 이제 확률가에 대한 얘기였죠. 이제 x 오메가 그리고 요 스몰 x의 차이 또는 그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리고 오메가인데 x 오메가가 요거는 좀 넓게 인정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정답률이 낮네요. 이것도 37%네요. 이게 뭐였냐면은 확률 변수를 나타낼 때는 큰 X를 쓴다고 했고 확률 변수라는 거는 뭐와 뭐의 매핑이라고 했죠? 사건. 저 이제 후반부에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할 거예요. 로의 매핑이라고 했죠. 내지는 펑션. 사건을 어떤 숫자에 대응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 뜻을 살릴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함수잖아요. 어떤 함수 fx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라지 x라는 함수인데 뭐에 대한 함수냐면 오메가에 대한 함수라서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거예요. 만약에 그 두 가지 버전을 요구했잖아요. 이걸 설명을 하든가 요 위에 걸 설명하든가 아니면은 이 디스트리뷰션을 설명을 하든가 라고 했는데 이제 1번으로 하신 분들의 키워드는 요거예요. 라지 x는 확률 변수고 요거는 사건 오메가에 대한 어떤 매핑 그리고 스몰 x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좀 잘 쓴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요거는 어떤 샘플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실제 값, 관측값 요런 표현을 쓰면은 맞았다고 했어요. 네. 요게 핵심이었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요 디스트리뷰션 요 2번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 식을 잘 풀어서 써야 되는데 여기도 키워드는 그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어떤 실제 값, 스몰 x, 그거보다 확률 변수 x가 작거나 같을 때 그거를 만족하는 오메가들, 사건들. 그러니까 스몰 x보다 작은 확률 변수 값을 갖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들의 확률,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을 때 맞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오메가라고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오메가라고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을 때, 불렀을 때, 그럴 때 맞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문제에 보면은 정의에 입각해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보고 대충 적당히 쓴 사람은 좀 점수 많이 못 받았고, 요런 키워드들이 잘 드러났을 경우에만 좀 점수를 줬습니다. 요거 사실 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첫 강의였나요? 확률이랑 리니어 알제브라 수업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 인공지능을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니까,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누구는 뭐 확률 같은 거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머신러닝도 다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양측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확률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그 머신러닝이면은 확률은 당연히 알아야지.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확률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거를 잘 알았으면
심사에서 첫 수업 때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시험 문제에서도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제가 잘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3번은 넘어갈 거고 4번. 4번은 소벨 오퍼레이터에 대한 일련된 질문들이네요. 요거는 A가 48%, B가 47%, C가 55%입니다. 정답률. 요거는 2번, 3번보단 높죠? A번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쓰는 거였는데 2D 가우시안이었죠? 요거는 거의 다 맞았어요. 쓴 사람은 거의 다 맞았어요. 요거죠. 요거 친절하게도 요거 내지는 요렇게까지 다 써둔 사람들도 많고 요거의 데리버티브 요거는 여기 거만 미분해서 빼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 그대로 요렇게 나오죠? 이 요거 설명해야 되나요? 미분은 다 아시죠? 설명하는 게 좋을라나? 설명 필요하면은 채팅에다 좀 써주세요. 요거니까 그냥 요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 안타깝게도 이거 외워서 쓰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요 곱해지는 이거를 빼먹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그분들은 제 기억에는 구분 점수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요 A번은 저는 좀 이거보다는 많이 맞을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웠나 봐요. 2번 소벨 오퍼레이터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 써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어진 유닛 벡터가 필요하죠. 에 대해서 뭐 원래 강의 자료에 이렇게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전개를 거듭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어 U1, U2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은 요거 XY로 바꿔서 써도 되죠. 이거를 뭐 UX, UY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컨볼루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생각해 보면은 가우시안이랑 F 그러니까 가우시안 일종의 가우시안 블러를 취하는 거죠. 가우시안 블러를 취한 이미지에 대해서 X 방향으로 변화량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거면은 Y 방향 변화량일 거 아니에요. 그건데 요거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 방향 변화량에 대해서 UX만큼 비례하고 Y 방향 변화에 대해서 UY만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2차원의 방향,
여기로의 변화량을 보겠죠. 이런 뜻이죠. 이게 그리고 결국 C번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B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를 써주든가 아니면은 요거를 써주든가 하면은 다 맞게 했고요. 근데 C는 이거죠. 주어진 방향으로의 변화량. 이 얘기 나오면은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러블 필터가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량을 볼 수 있다. 네, 그거였죠. 아, 이거 D번까지 있네? D번은 25%입니다. D번은 이제 2번에서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는 건데, 그 주어진 이미지 뭐였죠? F였나? 보면은, 요런 모양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좀 작은 값, 여기가 큰 값이죠. 그쵸? 근데 이거 그냥 이미지에 뭐야, 이미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여기가 행방향, 여기가 열방향, 그 원래는 X축, Y축을 잘 나눠야 되지만, 맞네? 아마도 맞겠네. 이거 파이썬으로도 한번 그려봤는데 이미지 아마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여기로 뭐가 있어요? 엣지가 존재하죠. 여기가 약간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이쪽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량이 제일 클 것 같은 방향은 어디겠어요? 요 방향이죠. 근데 이거를 1,1 또는 0.5, 0.5 이렇게 하면은 좀 한 80% 맞은 거죠. 왜냐하면은 유니팩터로 써야 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1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한 90% 맞은 거죠. 왜냐하면은 컨볼루션으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되죠. 근데 이거 90%가 아니라 이것도 99%쯤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이거를 변화량이 뭐 최대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부호 안 따지면은 뭐 여기까지 고려를 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요거로 쓰나 다 제 기억에는 이거 다 만점 줬어요. 요거 아마 100%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한 답은 컨볼루션까지 고려한 답이었지만 다 만점은 줬습니다. 요게 난 좀 아쉽더라고. 0.5. 이거 내 생각에는 유니팩터까지도 생각은 한 것 같은데 노멀라이즈를 잘못하는 바람에 틀렸죠. 네. 1,1만 생각해도 일단 맞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쓴 사람 중에는 이쪽 방향으로 할 때는 0이 나올 거고, 그쵸? 이쪽 방향으로는 변화량이 없죠.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야 변화량이 최대가 된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다 맞는 얘기였고요. 요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5번이네. 요게 우리 좀 수업 시간에 고생을 했던 거라서 퓨리의 변화는 반드시 내려고 했었어요. 네. 우리 좀만 쉬고 할게요. 20분까지만 쉽시다. 물 좀 떠와야겠다. 좀만 쉴게요. 5번. 5번에
73%, 47%, 21%예요. 뚝뚝 떨어지네. 뚝뚝 떨어집니다. 퓨리의 변환. 오, F 완전 멋있게 써졌어.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변환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다고 했고, 요 함수 자체의 입력은 주파수 도메인의 어떤 입력인 u랑 v를 갖는다고 했죠. 아마 u가 x 방향으로의 주파수, v가 뭐 y 방향으로의 주파수 뭐 그런 거가 되겠죠. 정의는 다들 잘 써주셨어요.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곱하는 게 있죠. 이런 걸 곱해야 되죠. 요것만 쓰면 돼요. 몇 안 되는 단답형 중에 하나죠. 그렇고 이제 요랑 이어져서 물어보는 게 퓨리의 베이시스가 뭐냐. 일단 요걸 말하죠. 그래서 퓨리의 베이시스라는 게 결국 주어진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U랑 V가 정해지면 요거랑 어떤 퓨리의 베이시스가 되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복소수인데 뭐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뭐 리얼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그려보기도 했잖아요. 아,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나오지? 코사인에 마이너스 하면 그대로죠? 사인이 요건가?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이제 요 리얼 파트만 그려본 적도 있잖아요. 우리 사실.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의 UX 더하기 VY인데 U랑 V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문제는 뭘 줬었죠? 1,2를 줬네요. 그럴 때는 이제 코사인 2파이 X 플러스 Y로 나오겠죠. 그래서 뭐 여기 Y가 0인 부분에서 일단 여기를 0,0으로 두면,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를 2파이까지가 아니구나. 여기를 1,0, 여기를 마이너스 1,0으로 줄 거면 뭐가 되죠? 1이면은 2파이니까 이렇게 한 줄기 나오겠죠? 여기로도 이렇게 한 줄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Y축으로는 이제 조금씩 변해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점 2분의 1,0부터 2분의 아이 0,2분의 1부터 1,2분의 1, 뭐 마이너스 1,2분의 1 해보면은 2분의 1이 더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반주기가 이렇게 나오나요? 이런 이미지가 되나요? 그쵸?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랬죠. 1 해서 요 방향으로 막 이렇게 물결무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방향인가? 뭐 이 방향인가? 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요 방향으로 하는 게 사실 맞겠지만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나 이미지의 그 축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밀하게 다룬 적 없으니까 얼추 이런 그림 그리면은 다 맞게 해줬어요. 어쨌든 문제가 뭐야? 그래서 퓨리의 베이시스는 무엇이냐? 퓨리의 베이시스는 요거다. 이거 설명하면 되고, 리얼 컴포넌트 그려라. 이제 요런 거 그리면 되죠. 뭐 요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도 이거를 요 한 축만, 그니까 X축 방향으로만 그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구분 점수 줬던 것 같고, 네,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U, V에 대해서 여기 아니구나. 스티어블 필터구나.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수업에서 요 그림을 가지고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거 표현 자체는 뭐 대체로 다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에서 얘에 대해 뭐랄까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뭐 어떻게 구해지고 프리퀀시 컴포넌트 U, V에 대한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어떻게 구하냐,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좀 키워드를 썼던 게 일종의 내적이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그래서 요게 좀 답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쓰면은 대체로 키워드를 썼다고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때도 그 당시에 이제 주어진 이미지와 여기 이제 뭐랄까 퓨어 사이너소이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어진 6, V에 대해서 뭐 딱 이렇게 뭐 이런 얼룩무늬 퓨어 프리퀀시 컴포넌트로만 이루어진 어떤 퓨리의 베이시스를 여기에다가 곱하는 게 일종의 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의 엔트리 와이즈로 곱을 해가지고 전체 썸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이 원래 주어진 이미지에 요런 요런 컴포넌트가 얼마나 들어있냐가 스칼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분 점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죠? 5번에 C번인데 어, 한 절반은 빵점이고 이제 절반은 부분 점수를 좀 가져가셨고 만점 받으신 분이 한 두 분, 세 분 계시네요. 네, 그랬었어요. 뭐 내적이란 표현을 쓰면은 거의 얼추 맞은 걸로 해드렸습니다. 이거 2점, 3점, 5점 이렇게 배점해드렸네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구체적으로 채점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답이 너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그거 그냥 여러분들이 낸 답을 모아놓고 이제 딱 몇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뭐, 두 단계면 두 단계, 세 단계면 세 단계 해서 제일 틀린 얘기 이제 모아놓고, 한 중간 정도 맞은 얘기 모아놓고, 이제 많이 맞은 얘기 모아놓고, 그 이제 얼마나 맞은 정도냐에 대해서 그냥 단계적으로 점수를 주는 식으로 해서, 뭐, 5점 만점에 뭐, 1점, 3점, 5점. 아니면 뭐, 너무 낮다 하면 1.2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배점을 하는 식이 많아서, 딱 구체적으로 뭐 무슨 얘기까지 하면은 몇 점, 요런 식의 기준을 내기가 어려웠던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요.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맞은 얘기 했으면은 더 점수를 줬고, 얼추 비슷한 정도로 맞은 얘기들끼리는 묻고, 그냥 그런 식의 좀 채점이 많았습니다. 6번 넘어갈게요. 6번, 요거는 그래도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바이레터럴 필터. A가 69%나 되네요. B가 56%. 근데 뭐 바이레터럴 필터를 막 답안지에다가 양방향 필터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강의에서 이런 예를 들면은 바이레터럴 필터를 양방향 필터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제 강의가 너무 어려웠다거나 해가지고 좀 다른 거를 찾아보셨겠죠. 다른 걸로 공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쓴 적이 없는 그런 용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양방향 필터라는 말 보고 되게 마음 아팠어요. A번 문제가 뭐였냐? 각각의 바이레터럴 필터에 대한 정의를 써줬죠. 여기 뭐 웨이트에다가 이미지를 곱하는 건데, 뭐 더 정확하게 쓰면은, 뭐, 요거 인풋까지 다 쓸게요. 아웃풋 i, j는 서메이션 kl에 대해서 ijkl, 여기도 kl에 대해서 웨이트랑 이제 주어진 이미지 kl이랑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써줬죠. 근데 이때 웨이트는
이제 뭐부터 나왔냐? 도메인부터 나왔네요. 도메인 커널. 이때는 도메인이라서 이렇게 시그마 제곱이고, 그리고 레인지 커널. 요거 두 개의 곱으로 나온다고 해서 요 두 개의 커널의 정의를 쓰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했었죠. 이제 도메인 커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위치에만 의존하는 거죠. 2 붙나? 아, 2 붙네. 그래서 I 예쁘게 쓸게요. I랑 K, J랑 L. 위치에만 의존을 하는 거고. 그쵸? 이게 도메인이죠? 맞나? 아, 나 좀 헷갈린다. 레인지 커널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써야지. 요거는 뭐 피처 값, 뭐 인텐지티 값, 컬러 인텐지티, 하여튼 어떤 그 이미지 값에 의존하는 거죠. 얼마나 값이 비슷하냐. 그 위에 거는 얼마나 서로 가까이에 있냐. 그래서 요 정의랑 여기 이 뒤에 붙는 이 설명만 쓰면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고, 얘가 이제 엣지 프리저빙한 이유를 얘기를 해라. 그쵸. 보통의 이제 필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치에만 의존한 어떤 블러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의 유사성까지 같이 비교를 한 레인지 커널을 도입을 하고 그 둘의 곱이 되니까 이제 주변에 대해서 일종의 좀 웨이티드 썸, 민을 구하면서도 이제 뭐 엣지가 있을 때 그 값의 차이까지를 고려를 해서 웨이트를 주다 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엣지가 뭐 보존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실제로 그림으로도 봤었는데 그림을 그리신 분까지는 없었고 뭐 그런 설명을 하면은 맞았다고 했습니다. 네. 요거는 생각보다 잘 맞추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여기 결국 위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여기다가 다시 풀었으면 되죠. 그냥 D가 아니라 D랑 R의 곱이니까 엣지가 프리저브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만 그냥 잘 풀었으면 맞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총 몇 문제지? 12문제였나? 아, 9번까지구나. 다 끝나가네. 7번. 7번이 뭐냐? 가우시안 피라미드네요. 요거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A가 77%, B가 좀 어려웠죠. B가 58%. 그 A번에서 물어보는 게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오렘이죠. 여러분들이 좀 저랑 백그라운드가 많이 다르실 텐데 이제 기계과나 전기과 같은 데서는 그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오렘이 좀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어떤 신호를 샘플링을 하는 일이 많아요. 뭐 모르겠어요. 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로봇을 예로 들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 관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 그런데 뭐 모터랑 엔코더라고 이제 각도를 재는 센서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터에도 이제 전류를 날려줘야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돌아간 각도를 이제 엔코더라는 걸 통해서 읽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도를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고 뭐 그거 말고도 가속도계, 뭐 자이로스코프 이런 거가 다 샘플링이고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 정말 많은 센서들이 결국에는 이제 볼티지의 형태로 아웃풋을 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온도계 이런 것도 온도에 따라서 뭐 볼트가 비례한 아날로그한 신호를 이제 컴퓨터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디지털 샘플링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스트 샘플링 theorem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제일 핵심으로 했던 얘기가 이제 뭐 10Hz의 신호를 만약에 원 소스가 10Hz면은 샘플링은 이제 최소 2배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20Hz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나 봐요. 거의 90%가 이렇게 썼어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했더니 많은 수강생들이 10Hz의 신호를 이제 샘플링 하려면 최소 20Hz 이상이 되어야 된다. 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다 그 맞는 말이에요. 잘 이해한 거 맞고. 그래서 정답이 7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피라미드 할 때, 가우시안 피라미드 막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2단계로 갈 때, 단순히 서브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블러링을 취하고 서브 샘플링을 해야 된다 했어요. 그때 좀 나왔던 대표적인 그래프가 뭐가 있었냐면, 이 그래프 그린 사람도 몇 명 좀 소수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뭐 매그니튜드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원래 이미지 정보가 있다 하면은 이제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오렘이 있잖아요. 여기 밖의 영역 이런 부분에도 막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다른 게 막 측정이 될 수도 있다 했는데 가우시안 블러를 취하는 게 일종의 여기 이 유효한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오렘에서 이제 유효한 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효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줄 수 있다고 했었죠. 이게 가우시안 블러의 역할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요런 얘기 나오면 돼요. 어, 이게 A번이랑 B번을 묶은 이유가 있겠죠? 요런 데에서 드러나죠.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오렘에 의해서 이제 실제 의미를 갖는 주파수 대역이 있고 그게 아닌 대역이 있는데 뭐 그거를 뭐 노이즈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알리어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가우시안 블러의 역할이 일종의 밴드패스 필터가 된다는 거. 사실 저 문제 안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만 잘 엮어서 쓰시면은 뭐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58%였네요, 정답률이. A번보다는 조금 낮았네요. 네, 그런 얘기였죠. 넘어갈게요. 두 문제 남았네. 금방 끝나겠네요. 잠시만요. 8번, 9번. 8번. 해리스 코너 디텍터였습니다. 제가 시프트를 안 냈어요. 시프트 왜냐면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잘 못해줬잖아요. 우리 김병철 학생이 시프트 장인이잖아요. 우리 수업에.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할 자신도 없어서 시프트는 안 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답안지에다가 편지를 쓰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또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가 공부한 어떤 개념들에서 막 설명을 써놓은 사람도 있는데 다들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고요. 특히 그 자기가 공부한 거 써놓은 사람 중에 이제 막 시프트도 막 설명을 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미안했어요.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점수 분포에 그 갭을 메꾸는 수업이 되기를 노력을 할 거고 평균적인 난이도는 저는 만족해요. 솔직히 조금 어렵긴 했는데 요 정도 나와야죠 평균은. 근데 너무 아래쪽으로 좀 너무 많이 가 있는 그룹이 있어서 조금 그랬지.
평균 지금 한번 내볼까요? 평균 몇 점이지? 원점수 평균이 55.3점이네요. 100점 만점에 평균 55.3점입니다. 그래야죠. 평균은 요래야 제맛이죠. 그럼에도 막 90점, 100, 뭐 88, 90점 맞은 사람들 많잖아요. 원래 잘했나, 그 사람들은? 뭐, 그렇습니다. 해리스 코너 디텍터를 하면은 A번, 해리스 코너 디텍터 맨 처음에 할 때 주어진 델타 U에 대해서 오토 코릴레이션이 정의가 되죠. 이거 뭐더라? 뭐더라? 익스펙테이션이 아니라 썸메이션인가? 아, 웨이티드 썸으로 나오죠. 뭐였냐면은 뭐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 U인가? X인가? 뭘로 쓰니? 아, X로 쓰네. 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원래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델타 U만큼 옮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의 그 차이를 제곱을 해가지고 뭐 적절히 웨이트를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그냥 1 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U만큼 변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량을 계산을 하는 거였죠. 그쵸? 문제가 뭐였죠? 주어진 델타 U에 대해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빼는 거였죠. 오토 코릴레이션의 정의는 요거 쓰신 분들은 맞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거. 요 그림이죠, 결국. 이미지랑 그 델타 U만큼 옮긴 이미지 두 개를 겹쳐놓고 이제 두 개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델타 U 방향으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미지의 어떤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얘가 엣지인지 아니면 뭐 코너인지를 판별을 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때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이미지 상에 여기 요런 코너가 있다거나 아니면 요런 엣지가 있을 때 만약에 뭐 델타 U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은 요 엣지 방향이었으니까. 요것도 요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딱 그 엣지랑 평행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좀 변화량이 작잖아요. 그쵸? 이게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좀 유사한 점이 많잖아요. 물론 여기 이런 데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여기를 이동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엣지랑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변화가 많이 안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방향들이 만나는, 교차하는 점에서 아마 코너가 존재할 거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떤 인투이션이 지금 요런 정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델타 U와 그 결과값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좀, 어, 뭐,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그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죠. 뭐, 문제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식도 알아야 되고, 그거의 물리적인 의미도 알아야 되죠. 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퓨리의 변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뭐, 퓨리의 변환 자체의 정의가 어떻고, 그 정의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 원리가 뭐냐,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그런 거. 그런 거 제가 좋아합니다. 컴퓨터 비전에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해진 오토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요거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을 물어봤었죠. 이제 뭐 X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뭐 Y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두 개 뭐 요거였던 것 같은데. 아, 요거 제곱이 있네. 아, XX가 아니고. 아, 뭐 어쨌든 뭐 요거였죠. 요게 정이고 그리고 요거의 아이겐밸류로 나오는 거를 이제 뭐 람다 x, 람다 y라고 했을 때 이제 답을 뭐 두 가지 형태로 쓰신 분들이 있어요. 요거 뭐 람다 x랑 람다 y 그려놓고
뭐, 요런 그림 나왔었잖아요. 여기 플랫한 거, 여기가 엣지였나요? 여기 양쪽이 엣지. 왜냐면 뭐, X방향, Y방향으로만 클 때, 둘 다 클 때가 이제 코너가 된다 해서, 뭐, 요렇게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뭐, 요런 걸 쓴다던가, 요런 식의 답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해리스 코너 디텍터의 어떤 인덱스가 있었잖아요. 이거 뭐, 뭘로 나왔더라? 디터미넌트에서 트레이스 빼는 거였나요? 트레이스 제곱 빼나? 그리고 뭐 요게 뭐 R값 가지고 뭐 판단을 하는 게 있었죠. 뭐죠? 이거 김병철 씨가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R값까지 포함해서 쓴 사람이 있는데. 아, 저 여기 뒷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지워놓을게요. 잘 기억 안 나니까. 하여튼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요 값이 그러니까 요렇게 R값을 정의하게 되면은 R이 크다는 게 결국에는 람다 X랑 람다 Y가 크다는 거랑 등가가 되는 식으로 이제 어떤 인덱스를 정의할 수 있어서 이제 요 두 가지 버전으로 답이 가능했던 것 같고 그렇게 쓰신 분들은 다 네, 잘 맞았어요. 기본은. 네. 기본 잘 했던 것 같은데 64%? 그쵸. A보다 오히려 B가 높네. 그쵸. 그때 제가 그리고 수업도 좀 A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잘 전달을 못했나 봐요. 오히려 B가 높네. 그렇습니다. 여기 몇 번이었죠? 8번 이 마지막이네. 9번 나 9번 여러분들한테 실망했어요. 9번. 머신러닝 뭐 다 들었다고 하더니 뭐 케이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잘 못 쓰고 이 사람들이 케이민즈 60%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33%입니다. 머신러닝인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나도 물론 지금 쓰라고 하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뭐 금방 할 것 같은데 이런 망언을 함부로 내뱉고 있습니다. 이거 때 수식으로 쓰라 했죠? 요거 그때 뭐 R, NK 이런 거 했었나요? 그래서 뭐 K가 아규먼트인 뭐 X, M부터 뮤 K까지 요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평균 구할 때는 어씨 헷갈린다. RNK, XN의 RNK의 합 뭐 요렇게 나왔었나요? 이거 맞아요? 나 지금 뭐 보고하는 게 아닌데 쫄리니까 보고해야겠다. 뭐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컴퓨터 비전 클러스터링 맞네. 요렇게 해서 2스텝, M스텝 하면은 되죠? 뭐가 2스텝이지? 기억이 안 나네. expectation, maximization. 요게 M스텝인가요? 요게 2스텝인가요? 아무나 대답 좀 해줘요. 맞아요, 이거? 아무나 대답 좀 해줘요. 아무도 안 듣고 있나? 그러면 내가 간결을 봐야겠네. 아니면 시험 끝나서 다 까먹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나도 기억 안 나요. 아, 맞아요. 이게 2스텝 맞네. 이게 M스텝이고. 그쵸? M스텝인 이유가 이거 맥시미제이션이잖아요. 이거 MLE 구할 때를 맥시미제이션 M스텝이라고 하잖아요. 가우시안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감마 요거만 잘 정의할 수 있으면 되죠. 이거 뭐 파이 뭐 되냐 K XN에 뮤 K 시그마 K 요거에다가 파이 K 요거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리스폰시빌리티만 정의하면 끝나잖아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쵸. 아, 여기 K에 대해서 썸메이션 날리고, 그렇게 해서 뭐 뮤랑 시그마랑 파이만 잘 구하면 되잖아요. 시그마, 멀티베리엣 버전으로 갈게요. 뮤 같은 경우에 뭐더라? 감마, 요거 되죠? 한번 봐야지. n분의 1 들어가야 되나? 결론만 나오는 데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아, n으로 나눠야 되나? n을 왜 나눠야 되지? n을 왜 나눠야 되지? 아, 그쵸. nk로 나눠야 되죠. 그때 nk가 뭐냐면은, 감마 z nk 요거였죠. 시그마 같은 경우에도 nk분의 1, 감마 z nk에다가, 이제 뭐 x 빼기 뮤의 트랜스포즈. 요렇게 되죠. 그쵸. 그쵸. 이거는 n분의 nk.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2스텝, m스텝 하면 되죠. 머신러닝 나는 다 들었다길래, 머신러닝에서 K-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다 배웠을 줄 알고 그때 수업할 때도 되게 엄청 스스로 막 부끄러워 했었잖아요. 막 너네 이거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내가 왜 이거 또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의외로 이거 답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그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 비슷한 문제 나갔는데 K민즈만 물어봤어요. 학부 수업은. 근데 K민즈 알고리즘 수식으로 안 써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상관없다 했거든요. 거기서는. 그쵸. 그거는 학부 수업이고 머신러닝도 아니고 머신러닝보다 더 앞에 듣는 수업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 머신러닝 다 들었다길래 이거 무조건 수식으로 쓰라고 했더니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조금 본의 아니게 정답률이 좀 낮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거 지금도 설명 별로 안 하는 이유가 이거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서 안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문제 풀이 다 했죠? 9번이 마지막이죠? 네, 9번이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 강의랑 요거 풀이 한 것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죠?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시험 우리 이번에 봤던 거 관련해서 따로 없나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병철 씨가 도전과제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김병철 씨를 위해서 우리 하반기에 숙제를 엄청 빡세게 내면은 재밌겠죠? 그걸로 막 점수 팍팍 깎여나가고 막 이러면은 도전과제에 그거 했던 보람이 굉장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고약한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 중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시험의 변별력을 좀 낮추고 평균을 올리는 대신에 숙제를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네. 일단 녹화는 끌게요.